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냐, 아니면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 PD님이 한번 이 주제를 한번 해서 알려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 내주셔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제 전세나 월세나 좀 이제 차이가 있는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살펴볼 때는 지금 주택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법령,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습적인 것도 있고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근데 보통 이제 관습보다는 이제 법이 요즘에는 좀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민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이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세 개를 참고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 같고 이제 법에는 어떻게 명시가 돼 있는지, 중요한 거는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이거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조정 사례 같은 것도 되게 많고 해서 좀 이따 알아볼 테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민법에 보면은, 민법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그런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해 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주로 민법에서 특별법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이제 거의 준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용대차는 꼭 집뿐만이 아니라 뭐 물건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다 됩니다. 이제 서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610조 이제 차주의 사용 수익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차주는 세입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준용하니까 세입자는 그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그 맞게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해야지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한테 따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거고, 여기서 볼 거는 이제 차주의 원상 회복 의무, 이제 이런 거. 차용물 반환할 때는 원상 회복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게 요 두 개가 이제 준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 두 개를 준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들, 보통 전세권자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대항력과 이제 확정일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전세권의 지위를 갖거든요. 내가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전세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 보시면, 전세권자는 세입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세입자 네가 고쳐라. 집 깨끗이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 손해배상 책임. 자, 전세권자 세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멸실 또는 손해가 나면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세금에서 이제 충당하고, 만약에 더 나오면은 이제 그 임대인이 이제 더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상 회복 의무가 다 있어요. 사실은 원상 회복 의무가 이 전세권에도 있는데,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그 권한이 소멸될 때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다 고쳐놓고 나가야 됩니다. 고쳐놓고 나가야 되고, 법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걸 먼저 알아보고 뒤에 가서 이제 세부 사항을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에 보면은 지금 623조의 민법,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요거랑 이제
겹치는 거예요. 세입자는 유지 수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그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 맞게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집주인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임차인 네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뭐 임대인의 보존행위 밑에 보면은 이제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집에 수리할 때는 임차인이 불편해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제 14조에 이 사람들이 여기 4번 임차 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이거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다 하죠. 뭐 차임, 임대차 기간, 보증금 회수, 뭐 이런 것도 다 하지만 요 사항 4번에 유지 수선 의무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민특법에는 임대 사업자죠.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이게 다 써 있어요. 제 6조, 그다음에 7조, 9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임차인의 금지 행위, 주택 및 부대 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의무, 임차인의 의무 보면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 고쳐 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조에 보면은 이제 수선 유지 및 보수의 한계, 어느 부분까지는 임차인이 해야 되냐, 이거를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적어놨어요. 거의 준용하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세입자들 다 사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 사업자의 부담이다. 이게 원칙이지만 이 전용 부분, 주택을 쓰는 전용 부분과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이 소모성 자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뭐 전등이 나갔어요. 전등이 나가고 뭐 배터리가 나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세입자가 고쳐서 써야 되는 거죠. 그걸 막, 그리고 소모성 자재까지 막 임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바꿔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뭐 도배장판도 나와 있거든요. 벽지장판은 이제 10년에 한 번씩 갈아라. 너무 심하면 이제 6년이지만 이 벽지장판은 10년에 한 번씩만 갈면 된다. 이제 이렇게 도배장판이죠. 도배장판은 그래 있고, 보통 전세는 전세입자들이 도배를 해야 됩니다. 집주인들이 안 해줘요. 전셋집은 세입자들이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임대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벽지 장판을 10년에 한 번씩 바꿔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 소모성 자재는 이제 임차인이 다 하더라도 도배 장판은 그렇게 임대인이 10년에 한 번씩 바꾸게끔 돼 있어요. 너무 더러우면 이제 6년 이제 이렇게. 근데 요즘 뭐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거의 다 이제 뭐 전세입자가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가면은 이 조정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사례를 두 가지를 갖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한 이제 조정 사례인데, 이제 이 내용은 여기 내용은 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이제 이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임차인이 이제 2년 살다가 나갔는데 집주인이 너무 꼼꼼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처음 줄 때만큼 너 깨끗이 해놓고 나가. 이제 이걸로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제 판례를 보면, 관련 판례를 보면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왜냐면 살다 보면 벽지가 더러워지거든요. 사람이 뭐 어떻게 처음 상태 그대로 물건을 사용하는데 더러워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의 규칙 사유가 없으므로 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그 깐깐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더러운 거는 임대인이 부담해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회 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 목적물의 상태가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이제 네가 돈을 받으니까 그런 거는 네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임대인한테 그런 거죠. 그럼 계약서에 써라. 계약서에 분명하게 써놓지도 않았으면서 뭐 이거는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 특약이 안 쓰면 막 사용하다가 벽지 들어져는데 막 벽지를 일부러 막 그 애 키우는 집에 예를 들면 막 크레파스로 막 낙서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살다가 더러워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임차인한테 따지지 마라. 임대인 네가 고쳐라. 이제 이런 겁니다. 사회 통념상 이게 중요해요. 사회 통념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살다가 임차인이 그 쓰다가 자기가 이제 고장난 건 아닌데 세면대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고쳐줘야 되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또 들어줬어요. 임대인 손을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여기 확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차주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그 목적물 성질에 맞게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집을 임차인이 쓰잖아요. 집을 많이 빌려주는데 임차인이 쓰는데 임차인의 규칙 사유로 말미암는 것은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막 네가 고장낸 거 아니면 네가 책임을 져라. 네가 증명을 해라.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나는 주의 의무를 다 했다는 거를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집을 본인이 썼으니까. 임대인이 와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았으니까 세입자 그럼 네가 증명을 해라. 근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너 만약에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바꿔줬는데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꿔줬는데 고장이 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임차인이 책임이라는 거죠. 왜 임대인이 쓴 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단순한 무과실의 주장이 아닌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그 세면대를 고치고 나왔대요. 돈은 한 7만 원 정도 나왔다더라고요. 이렇게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법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핸드폰도 6개월만 써도 뭐 더러워지고 떨어뜨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뭐 한 번도 안 떨어뜨리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중고죠. 중고는 어느 정도 더러워지는 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임대인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주하는데 필수 부분을 제외한 비용. 필수 부분이라는 거는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없으면 필수, 없으면 못 산다.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보일러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보일러는 누가 고쳐야 되나? 이제 임대인이 고쳐야 되는 거죠, 보일러. 자, 변기가 고장났어요. 변기는 예를 들면 이제 새로 들어갔는데 변기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고쳐야 되지만 변기 없으면 못 사니까. 그리고 연식이 오래돼서 변기가 고장났다. 이러면은 임대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왜냐면 변기 없으면 우리가 용변을 봐야 되잖아요. 용변은 그냥 바닥에다 볼 수는 없으니까, 화장실 바닥에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쓰다가 고장이 났으면 임차인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럼 필수 부분. 이를테면 창문이 깨졌어요. 창문이 깼는데 창문을 예를 들면 뭐 옆집 애가 깼는데 옆집 애가 깼다는 거를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임대인이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애가 고쳐야 되니까 원래는. 근데 만약에 그게 뭐 CCTV도 없고 이래서 증명을 못하면 임차인이 고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창문이 없으면 살면 어떻게 삽니까? 창문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 못 살죠. 이런 필수 부분. 그런 필수 부분, 뭐 배관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집 주로 이제 그런 뼈대를 구축하고 있는 이제 뭐 바닥 밑에 보일러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제 다 세입자가 부담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전등, 주로 이제 전등 같은 거나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현관문 뭐 그런 그 요즘에는 이제 건전지? 건전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살다가 모기장이 찢어졌어요. 모기장 찢어지면 이제 세입자 고쳐야죠. 왜냐면 처음에는 다 설치를 해놓으니까 요즘에는 모기장도 다 필수고 하니까.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 모를 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세입자가 증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입자는. 그래야 집주인이 고쳐준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배관을 뜯어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만약에 밑에 집에 우리 집에 만약 위에서 물이 새요. 그러면 위에 집이 문제거든요. 그럼 위에 집에 그걸 뜯어내고 봐야 되는데 뜯어내는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잡지 못하면 막 대규모 공사가 일어나니까 이거는 뭐 집주인들이 이제 그런 거 좀 이제 막 안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살다가 고장 나면 세입자가 고쳐 써야 된다. 내 집처럼 깨끗이 사용을 해야 그런 수선 유지 의무에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그래서 내 전셋집은 내 집이에요. 내 집이라고 내 집이니까 2년 동안 계약 기간 동안은 내 집입니다. 그래서 다 본인이 고쳐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이 전셋집하고 월세집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전세는 이 보증금이 높지만 이제 월 사용료가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은 낮지만 매월 사용료를 내죠. 월세를 내니까. 그래서 전세는 이제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는 세금이 없습니다. 거의. 세금이 나오려면 9억이 넘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전세가 9억이 넘어가면 아마 간주임대료로 해서 거의 세금을 이제 걷게 돼 있는데 사실상 전세금은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그렇고 이제 월세 보증금은 이제 담보의 성격이지 이런 전세 보증금이랑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 이제 도망갈까봐, 월세 안 내고 도망갈까봐 그걸 대비하기 위한 담보지. 그래서 보증금이 보통 요즘에는 이제 투룸 같은 빌라는 뭐 2천에 80에서 100, 뭐 이 정도 하거든요. 뭐 3천에 120, 뭐 이렇게 가니까 그런 보증금, 뭐 3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 이제 소액이잖아요. 그거는 어떤 그런 이 전세 보증금이랑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전세집 사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이제 세입자가 부담해서 살아야 됩니다. 집주인한테 보일러 고장나지 않았으면 고쳐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다 본인이 고쳐서 써야 된다. 도배벽지 장판 같은 것도 전세는 본인이 다 해야 돼요. 벽자 더럽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도배 싹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인이 유리해요. 전셋집은 임대인이 딱히 관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이제 세입자가 바뀔 때 그때 가서 이제 뭐 수전 같은 거 확인하고 화장실 변기 물 잘 내려가는지 이제 그런 거 확인하는 이제 그 정도? 그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전세입자가 고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월세는 이 건전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임대인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월세집은 왜냐면은 사용료를 받으니까 돌려줘야 될 돈이 아니잖아요. 보증금은 원래 돌려줘야 되는 거고 월세를 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리모컨 건전지 있죠. 이런 그런 거는 이제 세입자가 갖고 오고 뭐 현관문 건전지 이런 거는 세입자가 하지만 뭐 이런 뭐 옵션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다 그 집주인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집에 문제 생기면 나 내 돈으로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월세 사시면 돼요. 전세 살면은 다 본인이 고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요즘에는 막 좀 분쟁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뉴스도 보면은 요즘에는 다 이 전세가 워낙 또 귀하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본인이 고쳐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한번 문의해 주시면 근데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거기 되게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하셔가지고 세입자나 집주인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판례가 이렇게 났으니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